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이제 취미로 글을 쓰다가 어떻게 이제 운이 좋게 출판사 관계자분들의 이제 눈에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예계나 이런 걸로 보자면 이제 길거리 캐스팅 뭐 이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어서 제 이름으로 된 첫 책을 이제 퇴근의 맛을 출간을 작년에 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신유아 아나운서님 덕분에 또 좋은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작가님의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직종 중에 어느 쪽에 계시죠? 네, 저는 주로 그 금융권에서 많이 일을 했어요. 사무직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일했었던 거는 은행 본점에서 일을 했고, 외국계 은행 본점에서 일을 하다가 한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 유사한 금융권으로 몇 번에 좀 이직을 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비슷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캐스팅 행운한데요. 사실 이런 것도 어떤 느낌이 딱 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작가로서 선택이 되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원래 제가 한 1시간 반 버전의 북토크 강연 내용을 오늘은 사실 이제 30분짜리로 좀 줄여왔기 때문에 네. 이제 풀 버전에는 그 스토리들이 쭉 다 있는데 사실은 이제 브런치 스토리의 취미로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브런치 스토리라고 다들 아시나요? 네. 모르실 경우 설명을 좀 해드리려면은 그 글 쓰는 어떤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작가님 이제 글을 쓰신 거죠. 그걸 보고서 이제 출판사 연락이 오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취미 삼아 제가 제 글을 잘 쓴다라고 스스로 자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출간제의나 이런 게 올 리가 없다라고 처음에는 좀 의심을 했고요. 그래서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 사기꾼 아니야? 라는 사실 생각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가서 만나 뵙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사기가 아니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고. 그래서 네. 첫 책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그 퇴근의 맛, 이 책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 퇴근의 맛. 사실 우리 작가님과 저와의 만남도 제가 우리 작가님 북토크를 갔다가 섭외를 한 거예요. 길거리 캐스팅 또 한 거죠.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재밌게 해주셔서 네. 오늘 제가 이제 퇴근의 맛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알게 된, 그리고 또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됐던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책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직업들이 나와요. 퇴근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직장인의 삶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의 삶도 나오고, 또는 이제 젊은 시절에 직장 생활을 다 관두고 은퇴한 후에 은퇴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손주 키우는 재미 또 보시는 그런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 그 직업이라고 하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그러니까 역할이라고 하는 걸로 조금 확장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미니 버전으로 이제 네. 축약한 요 내용에서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미 많은 행복들을 누리고 있지만 그걸 우리가 피부에 와닿고 느끼고 내가 지금 이걸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놓치면서 이제 살아가는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한번 이런 것들을 또 그리고 책을 통해서 한번 이런 것들을 느껴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이야기와 출간 계기 이런 거는 이제 앞서 아나운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지만 제가 워낙에 알려진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이제 비로소 첫 책을 낸 입장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사항을 그냥 있는 대로 다 쭉 적어봤습니다. 네. 서울에서 태어났고 직장 생활했고, 그리고 브런치 스토리에는 이런 글로 써놨어요. 잘생긴 고3 아들 둔 아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 애가 수능을 보긴 했는데
시원하게 네, 재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추리소설 좋아하고요. MBTI나 혈액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젊은 세대 분들이 많이들 뭐 MBTI 어떻게 되세요? 하는 그런 질문도 하시기에 미리 적어놨습니다. 대학에서는 저는 법을 전공했고 그리고 나중에 은행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석사학위를 경영학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은행권, 카드사, 보험사 뭐 이런 데를 이제 이직을 해가면서 계속 이런 기획하고 분석하고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림 형제라고 하는 필명은 은행 재직 시절에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익명 게시판에 우화 형식으로 글을 하나 올렸었던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익명이다 보니까 필명으로 할 수 없어서 임시로 만들었던 필명이에요. 그때 닉네임처럼 올렸었는데 마침 그 글이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올렸었던 글 한 편인데 사람들이 엄청난 그 호응과 반응을 불러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내 게시판이었고, 그래서 그때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글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림 형제라는 말로. 그래서 브런치 스토리에서도 그림 형제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쓰기나 뭐 어떤 수강을 해본 적도 없고 작법서를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문학 공모전이나 어디 이렇게 이렇게 출품해 본 적도 없고 입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제 책에 관심도 있으시고 덜어는 이제 혼자 이렇게 취미 삼아서 습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그러면 이제 저런 사람도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내고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된 걸 보니 나도 어떻게 이렇게 좀 잘 연습해서 좋은 기회를 갈고 닦다 보면 좋은 기회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한번 또 키워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올려봅니다. 퇴근의 맛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책은 요 맨 왼쪽에 있는 쪽이 이제 목차입니다. 총 20개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소설입니다. 소설집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의 스토리를 이제 창작을 한 거죠. 근데 20개의 직업들이 나옴과 동시에 20개의 메뉴, 음식도 나와요. 그래서 메뉴를 보면은 이제 회사원의 우동, 이리저리 치이다, 회사원의 우동, 포기에 익숙해지다, 은행원의 잡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보시면 간호사의 마라탕. 간호사가 마라탕 먹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제로 짜증으로 예민해지다. 이 사람이 이제 하루 일과를 살면서 어떤 심리적인 이런 변화를 겪고 어떤 서사가 있고 하는 것들이 이제 소설로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몰입하고 감정이입도 하고 또 공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프로파일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막 적어놨어요. 우측에 보시면은 요 간호사라고 나오는 분에 대한 프로필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읽어드릴게요. 창작한 거다 보니까 서울대학 부속병원 산부인과 병동 간호사. 30대 초반 여자 미혼 2녀 중 장녀. MBTI는 ESFP.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좋아하고요. 수면 부족으로 고생 중입니다. 이런 이 사람에 대한 짤막한 프로필을 적어놓은 거죠. 사실 저런 것들을 보면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 젊은 세대들 층에는 꽤 많이 있고요. 또 그리고 수면 부족, 요새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내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또 독자분들이 읽으시다가 그래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은 내 주변에 한 명쯤은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의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프로필을 이렇게 만들어서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편 한 편이 끝날 때마다 작가의 단상이라고 하는 쪽 코너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 글을 쓰면서 아, 간호사가 느낀 부분은 이랬겠구나, 저랬겠구나. 저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 간호사의 삶을 그려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작가로서의 그런 생각을 저기 풀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간호사가 먹는 마라탕이라고 하는 이제 작중에서의 메뉴가 있거든요. 그 메뉴를 이렇게 막 먹을 때 사실 먹는 부분을 이제 글로 묘사해서 쓰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나도 내가 마라탕을 먹었을 때의 그 기억, 그 느낌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 마라탕 하면 딱 떠오르는 어느 맛집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 머릿속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마라탕 맛집을 여기 이제 같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책 안에는 20명의 인물들, 20가지의 직업들, 20가지의 음식, 그리고 20개의 맛집 정보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읽으면서 이러이러한 재미 요소들을 많이 좀 이 안에 가미를 해놨어요. 그래서 읽으시기에 많은 독자분들이 재미있다 라고 감사히도 이렇게 좀 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직업을 20개나 되는 거를 제가 좀 현실 고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사전 조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펜타클 출판사 저희 대표님께서 사실은 예전에 이제 창비라든지 이런데 그 유명 출판사 편집장 출신이신 대표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저를 작가로 이렇게 픽업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김 작가처럼 이렇게 요새 소설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취재, 사전 자료조사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이 없다 요새. 그냥 상상의 나래로 해서 스토리 위주로 해서 이렇게 풀고 뭐 문장력이나 이렇게 수려한 문장력이나 이렇게 많이 발휘하시는데 오히려 김 작가 같은 경우는 문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수려한 그런 축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자료조사나 이런 데 좀 많이 공을 들인다 해서 칭찬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사도 했었고 실제로 만나 뵙고 취재도 했었고요. 또 뭐 기억나는 것 중에는 뭐 헤어 디자이너 같은 분들은 취재하기 위해서 그분들 그냥 예약했어요, 머리를. 그래서 제 머리 이렇게 막 해주고 계실 때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저렇게 되나요? 하고 이제 묻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를 요청드렸던 많은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브런치 스토리 안에는 취미로 글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직장인이면서 회사원이면서 글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각자 본업을 갖고 계신데 취미 삼아 글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브런치 스토리 안에 예를 들면 여기 계신 것처럼 간호사이시면서 글 쓰시는 브런치 작가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메일로 다 보내봤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퇴근의 맛이라고 하는 글을 쓰고 있는데 간호사의 일상과 관련해서 실제 업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현실 고증을 좀 잘 되었는지 검수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흔쾌히 여러 분들이 이제 검수를 해주신 덕에 많은 현실 고증 오류들이 좀 빈칸들이 좀 많이 메꿔졌어요. 대신 요 분들께는 추천사를 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책 서두에 이제 요 책을 본인들이 먼저 읽어보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분이시다 그러면 간호사의 일상 부분은 어떠신지 검사해 주세요 라고 제가 그 편에 해당 편을 원고를 보내드렸었고, 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추천사를 책 서두에 그렇게 적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맛집 20곳을 제가 다 다녔고요.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었던 집도 책을 쓰면서 한 번 더 가봤습니다. 한 번 더 가보고 그 음식도 먹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레이팅도 다 해봤어요. 여기는 별점 5점 만점에 몇 점. 그냥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레이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군데 북토크를 다니면서 독자분들 만나 뵙게 되거나 그랬을 때 요 장표를 이렇게 짠 보여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알아뒀다가 나중에 한번 가볼래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요거 적어 놓으시는 것보다 편리하시게 제가 QR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폰으로 찍으시면 요 이미지를 바로 가져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거 아나운서님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같이 호흡하면서 네, 네.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욕심은 이제 많은 분들한테 공감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 보통의 삶을 그려낸 것들이기 때문에 아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사람,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속마음들을 이렇게 좀 들여다본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평들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공감된다는 그런 평들을 해주셔서 감사히도 처음에 그래 공감되는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한 저의 그 의지, 목표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좀 채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짧은 버전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저는 그러면 이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요 책 다음으로 쓰고 있는 소설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걸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하면서도 많이 느껴지는 부분은 요새 현대인들이 굉장히 그 기술에 대한 혜택을 많이 누리면서 사는 그 반대 이면에는 굉장히 사소한 것들,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감정, 감성, 이성, 지성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간과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한편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것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 맛있겠다, 맛집 가서 나도 저거 먹어봐야지, 이 음식 먹으면 맛있어, 입이 즐거워, 또 마음도 힐링되는 것 같아 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먹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음미하면서 내가 음식의 의미나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음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그냥 제가 어디서 찾아온 이미지인데요. 네, 이렇게 두 사람이 마주보는 식탁입니다. 이렇게 어느 누군가와 대부분 혼자 식사하실 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가까운 분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시겠죠. 나하고 원수진 사람하고는 사실 밥 같이 먹는 경우 흔치 않잖아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밥을 먹게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이 음식은 가만 생각해 보면 오롯이 나를 위해 여기에 이렇게 쫙 놓인 거잖아요. 세상에 생각해 보면 전철, 자동차, 도로, 사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놓인 식탁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은 나를 위해서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지금은 이 식탁에서 굉장히 존중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근데 사실 식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식사를 하지만 그냥 일상의 일부, 그냥 한 끼 때우기, 줄인 배를 때우기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훅 지나가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걸까. 근데 우린 그걸 모르고 많이들 살잖아요. 그래서 요 식탁을 보면서 한 번씩 그런 생각들을 떠올려 보시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 내용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이제 약간의 스토리를 덧붙여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읽어드릴 건데요. 읽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옆에 계신 신유아 아나운서님께서 전문가시고 또 한번 시낭독회에도 한번 제가 이제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전문 번데기 앞에서 제가 주름을 뭐 이렇게 잡는 그런 격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부족하지만 제가 조금 요걸 이제 읽어드려 볼게요. 우선 왼쪽에 있는 스토리는요, 은행원이에요. 이제 은행원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은행 다닐 때의 그런 과거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투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은행 내에서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아이도 낳고 싶고 막 이런 친구였는데 아내는 아이를 원치 않고, 네, 그리고 은행에서 잘 나가고 뭐 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본사에 있는 핵심 부서에 가서 일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이 친구는 계속 지점에서 이제 손님들 응대하는 이런 일들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제가 뭐냐면 포기에 익숙해지다. 점점 뭔가를, 내 욕망은 이만큼인데 그거대로 현실이 안 돌아가니까 점점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와서 아내가 차려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도움을 좀 드릴까요? 그래 봐주시면 네. 더 저희가 좋을 것 북토크를 같습니다. 진행을 할 때는 낭독은 제가 또 네. 같이 해드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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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탁에 앉는 택진의 표정이 밝아진다. 택진은 아내가 차려주는 밥이 좋다. 젓가락으로 잡채를 한 줌 집어 올린다. 한 손으로 밥그릇을 받쳐든 채 입안에 잡채를 한가득 밀어 넣는다. 국수를 빨아들이듯 후루룩 후루룩 빨아들인다. 입안에서 피망과 당근, 버섯, 그리고 적절하게 간에 밴 당면이 참기름에 미끄러져 입안에서 꿀렁거린다. 코끝에 살짝 후추향이 감돈다. 아내만의 특별한 잡채 레시피엔 약간의 후추가 들어간다. 그 후추의 풍미가 왠지 잡채와 잘 어울린다. 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다. 다시 한번 더 잡채를 크게 집어 입에 넣는다. 맛있어? 아내가 묻는다. 택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연신 입을 놀리고 있다. 많은 것을 포기했다. 아침밥도, 항의하는 손님을 향한 변명도, 일적에 대한 압박도, 본사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희망도,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도 포기하고 내려놓았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는 택지는 지금 이 순간이 마냥 좋기만 하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네요, 진짜.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 먹는 부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내가 먹는 것처럼 입 안에서 피망과 당근이 이렇게 막 이렇게 씹히고 어떤 느낌을 나에게 갖다 주고 하는 것들. 사실 굉장히 소중한 느낌들이거든요. 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우리가 길 가면서 이렇게 볼 때 겨울이 지나고 봄에 꽃이 피고 그럴 때 그 꽃 한 송이 핀 거에도 굉장히 사실 감동적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는 그 장면들일 텐데, 사실 그렇다면 이 음식이 되기 위해서 음식으로 요리가 되어서 내 입 안에 들어와서 나한테 이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 이 식재료들 하나하나들은 굉장히 더 소중한 게 아닌가. 또 한편 또 준비해 봤는데요. 엄마가 되어가다 라는 엄마의 떡볶이 편입니다. 엄마의 떡볶이 편. 근데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이제 육아에만 지금 전념을 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이제 아내인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아이하고 씨름을 하다가 겨우 아이를 재워놓고 끼니 때가 한참 지나고 나서 배달 떡볶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는 아이 엄마가 되기 전에는 밤에 나가서 맥주 먹고 막 노래방도 가고 막 이렇게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던 여자분이었는데, 엄마가 되고 나서 이렇게 진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담은 그런 편입니다. 여자에서 이제 엄마가 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도 아나운서님께 좀 네.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엄마가 되어가다 엄마의 떡볶이 중의 일부입니다. 이윽고 자리를 잡고 앉아 비닐봉지를 열기 시작했다. 아직 열기가 식지 않아 뜨끈뜨끈한 온기가 손에 전해져 왔다. 랩에 쌓여있는 포장을 풀고 큼지막한 뚜껑을 열었다. 새빨
새빨간 국물에 잠겨있는 떡과 어묵들이 소정의 눈에 들어왔다. 유후! 절로 흥이 난다. 숟가락을 들어 비현실적으로 새빨간 국물의 맛을 본다. 달달하고 짭짤하고 매운맛에 몸이 전율했다. 그래, 이 맛이야! 를 속으로 연신 외치며 가차없는 숟가락과 젓가락의 양손질로 떡볶이를 흡입한다. 떡의 쫄깃한 식감과 어묵의 찰진 느낌이 아우라진다. 감동적이다. 눈물이 날 것 같다. 이 눈물은 절대 매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다. 감동할 만큼 맛있기 때문이다. 맥주캔을 딴다. 벌컥벌컥 들이끈다. 입안에 가득 찬 매운맛과 맥주의 탄산이 만나자 혀를 따끔따끔 자극했다. 소정이 좋아하는 매운맛 단계는 적당히 땀이 배어날 만큼 매운맛이다. 분모자와 메추리알도 양보할 수 없다. 혀끝을 자극하는 매운맛에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읽으면서도 되게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렇죠? 이 주인공 자체가 유후 막 이런 것들. 예. 사실 이제 저도 저희 그 애 키울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진짜 진이 쪽 빠집니다. 아이하고 하루 종일 있어 보면. 그래서 애가 잠에 들었을 때가 너무너무 감사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비로소 해방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육아라고 하는 그 역할에서 해방되는 순간은 아이가 잠에 드는 순간. 그 퇴근은 곧 이제 애가 다시 시작이군요. 애가 자면 그것으로 육아에서는 퇴근하는 거죠. 네. 잠시 퇴근. 네. 뭐 그런 개념이어서 네. 엄마의 떡볶이 편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한 두 편이 더 있긴 한데 시간상 괜찮을까요? 이번에는 또 이제 억눌렸던 욕망이 고개를 들다. 목사 햄버거인데 네. 어떤 내용이 조금 들어있나요? 요거는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 큰 대형 교회에 부목사님이세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직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 만나서 또 고민도 들어줘야 되고 같이 기도도 해줘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고 게다가 아침에 새벽 기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예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가면을 쓰고 지내는 시간이 상당히 긴 거예요. 본인의 본 모습보다는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분들이 아닌가. 물론 그것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가 힘든 직업이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이 억눌려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막 있다가 이게 사실 계속 억누르면 분출되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먹는 걸로 분출을 하셨군요. 네, 푸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원초적인 장면. 그런 장면입니다. 드라이브스루에서 건네받은 종이봉투를 열어 버거의 포장을 벗겨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라디오 음악 소리와 함께 가슴에 두근거림이 몰려왔다. 입안에 침이 가득 고였다. 목표한 공격 지점을 눈으로 확인한 후 크게 입을 벌려 버거를 베어 물었다. 두 장의 두툼한 소고기 패드에서 흘러나오는 육향과 그릴의 향기, 양상추나 토마토 따위의 식물을 전적으로 배제한 육식 짐승을 위한 맛, 씹히는 순간마다 맛있다. 한 손을 뻗어 흰색의 고칼로리 음료가 담긴 컵을 쥐어 빨대를 입에 물었다. 바닐라 쉐이크의 차갑고 부드러운 밀키한 맛이 쑥 입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바닐라 쉐이크를 목구멍으로 넘기자 날숨이 뿜어져 나왔다. 날숨과 함께 정면에 입에서 터져나온 외마디 감탄사 할렐루야! 네, 진짜 목사님 행복해 보이네요. 원초적인.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에서 이제 드라이브스루에서 주문하는 그 장면은 그 버거 중에 아무런 야채와 채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이 소고기 패티하고 치즈만 들어가 있는 완전 이제 육식으로 이제 주변에서 이제 요 분은 이제 40대, 30대 뭐 이런 나이라서 배도 좀 나오고 뭐 이런 분이어서
아내가 또 이런 거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말라 뭐 해라 이제 잔소리 많이 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폭발해서 나온 거죠. 폭발해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의사 편에서 하나 또 좀 발췌해봤는데요. 눈물 흘리다. 이제 요 스토리는 뭐냐면 좀 네. 특별한 수의사예요.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보는 이제 반려견, 반려묘들 돌봐주시는 수의사분이 아니라 경마장에서 말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들이에요. 또 근데 우리가 말했는데. 공교롭게 또 그렇게 전문으로, 되나요? 그죠? 근데 이제 말이라고 하는 동물이요. 사실은 네. 굉장히 이렇게 인간하고 교감을 하는 맞아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이 레이스를 막 이렇게 하다가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그러는데 이 수의사분은 어찌 보면 다친 말 이렇게 치료해주고 이렇게 보내고 또 다음 오면 이렇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일로서만 생각을 하다가 유독 어느 한 말에 애착이 생겨버렸던 거예요. 그 이유와 과정은 본인도 모르는 채.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끌리는 거는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그렇죠. 마음이 끌렸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이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 말을 자기 손으로 안락사 시켜야 되는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는 언니를 불러서 이제 똠양꿍 집에 가서 한 잔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요. 또 위로를 받는. 네. 미나는 국자로 똠양꿍의 국물과 각종 해물 건더기를 떠올려 작은 국그릇에 적당히 담았다. 첫 번째 국그릇을 채워 윤희에게 건넸다. 대답하지 않고 미나는 똠양꿍 국물을 스푼으로 떠먹었다. 코끝을 자극하는 레몬그라스, 라임의 시큼한 향이 휘몰아치고 간 자리를 코코넛 밀크의 담백하고 달콤한 맛이 잠시 고개를 드는가 싶다가 매콤한 혀끝 통증이 뒷문을 열어놓은 채로 나간다.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맛에 감탄하며 미나는 연거푸 스푼을 움직였다. 윤희는 실없는 소리를 들었다는 식으로 성의 없이 답하며 맥주잔을 들어 미나에게 내밀었다. 마침 소주잔이 비어있는 급하게 잠을 채운 후 맥주잔에 가볍게 부딪힌 후 입 안에 소주를 부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다. 쓴맛과 단맛이 느껴지는 소주처럼 새콤달콤 매콤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똠양꿍처럼 말이다. 그 아래의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다. 그렇죠. 네. 똠양꿍이 사실은 네 가지 맛이 동시에 난다는 그 세계에서 손꼽히는 네. 숲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이 음식을 매칭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을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작중에 있는 요 수의사 분이요. 요 네 편의 글을 이제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고 너무나 맞닿아 있고 네. 그런 것들인데 이거를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리고 또 내가 살아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이제 많은 작가분들이잖아요, 유명한. 네. 그래서 이 분들도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의 표현으로 예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네. 축복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이런 저의 그런 마음들을 전달해 봐 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긴 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잘 전달이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그림 작가, 그림 형제 작가님께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어봤지만은 다양한 에피소드, 말씀하셨다시피 20명의 인물, 또 음식, 맛집들을 이제 한꺼번에 아실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먼저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작가님, 퇴근의 맛이라는 표현에는 좀
담백하게 한 말씀 하신다면은 어떤 감정과 어떤 경험이 좀 담아 있는 건가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요게 이제 그 미리 그 질문을 네, 제가 주셔가지고 드렸죠. 준비를 그래서 해오셨대요.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네, 미리 어떤 답변을 해야 좀 이렇게 좀 없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그럴까. 근데 사실 퇴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어느 네. 누구든 이걸 뭐 직업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걸로 확장해서 본다라 그러면 항상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퇴근이라고 하는 거. 네. 그 안에는 안도감, 또 해방감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속감이라고 하는 거를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근이 있다는 거는 다시 다음 출근이 또 이어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다시 일을 하러 갈 수 있는 곳, 내가 내 역할을 하러 갈 수 있는 그 어디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에 속해 있고. 그래서 그 소속감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느낌이 좀 연결돼 있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직장인뿐만 아니라 주부로서의 퇴근, 아까 말씀하셨던 네, 육아로서의 네, 그렇죠. 퇴근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이 책이 사실 퇴근 후의 시간을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과 삶의 그 경계에서 좀 뭔가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쓰게 되신 계기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브런치에 우리 작가님께서 이런 내용을 조금 썼더니만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신 건지 아니면 출판사 측에서 작가님의 필력이 좋으니 이런 컨셉으로 좀 써주세요 그런 건지 계기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요거 제가 그래서 미리 질문지를 받고 네. 좀 설명을 좀 부연해서 드리기 위해서 네. 요런 슬라이드를 미리 좀 준비를 해봤어요. 아, 네.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브런치에 이렇게 막 이렇게 작품을 올리게 되면 네. 이렇게 뭐 그 안에서 이렇게 묵이라는 형태로 묶어줘요 이렇게. 네. 이제 이게 그렇다 해서 이제 정식으로 출간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근데 그 안에 있는 브런치북 안에는 이렇게까지 탐구할 일이냐고라는 글을 원래 썼었어요. 이게 저의 첫 이제 취미 삼아 쓰기 시작했던 글들이에요. 근데 그 제목들을 보면 왜 남자는 여자에게 혼나는가? 행동징후로 알아보는 술 취한 인간 판별법. 어허. 뭐 방귀 테러시 국민 행동 요령. 그러니까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방귀를 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이런 주제로 작가님이 쓰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와. 그리고 시부모, 처부모 능력 시험. 예, 여기 예. 수학 능력 시험 있는 것처럼 재밌네요. 시부모, 처부모 능력 시험 해가지고 이제 내가 며느리를 얻으려 그러면 이제 미리 너희 시어머니는 신흥 몇 등급이시니 뭐 이런 예상 문제도 만들고 막 이런 좀 약간 이제 유머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글들을 썼는데 네. 이러고 쓰다 보니까 브런치 스토리라고 하는 플랫폼 내에 에세이를 쓰시는 작가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인간의 뭐라 그러죠 감성을 또 자극하고 저처럼 이렇게 가볍고 유머스러운 이런 글을 쓰는 거와는 또 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서 나도 한번 써봐야지. 근데 MBTI가 좀 T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감성적이라기보다는 좀 이성적인 부분이 좀 많아서 할 수 있을까? 도전해봐야지. 그리고 썼던 게 직업 그리고 저녁 식탁이라는 글로 브런치북을 썼던 거예요. 근데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그냥 네. 이게 뭐가 그 문학적인 그런 수사가 보다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네. 그냥 완전 직관적인 그런 제목에다가 그럼 공감 가는 글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직업을 갖다가 소재를 쓰자. 거기에다 음식을 갖다가 매치해 보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되게 엔지니어링적으로 생각해서 사실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브런치북에는 한 11편 정도를 올려놨었고 근데 출판사에서 컨택해 와서 11편을 가지고 단행본 내기에는 조금 원고가 부족하니 편수도 늘리고 분량도 좀 늘려보자. 그래서 추가로 작업을 한 끝에 이제 퇴근의 맛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탐구할 일이냐고 해서 시작을 한 거네요. 제가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런 감성적인 이런 이렇게 문학 작품 위주로 네. 썼던 거는 아니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제목만 봐도 한 권의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왜 남자는 여자에게 혼나는가라는 걸로만 쓰셔도 되실 것 같고, 제목이 또 이제 방귀 테러시 국민 행동 요령.
이런 거 제목을 작가들 잘 못 쓰거든요. 기발하거든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게 브런치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나름의 그쵸, 센세이션을 보셨죠.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을 쓰실 때 독자층을 좀 생각을 해 두셨어요? 혹은 이런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뭐 이제 한 3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독서 인구층 같은 것들은 좀 네. 미리 사전에 조사를 했어요. 워낙에 하던 일이 그래서 회사원이고 분석하고 뭐 이렇게 조사하고 기획하고 막 이런 쪽에 원래 가지고 있는 스킬셋이 이제 그쪽으로 발달이 돼 있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 그러면 책을 많이 읽는 연령대는 어디지? 이렇게 해서 좀 일부러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또 원래 그 30대에서 50대 요 정도 연령대에 여성분들? 계신 분들이 굉장히 책을 많이 또 읽으시죠. 읽으시더라고요. 네. 작가님께 퇴근은 어떤 의미세요? 사실은 이제 20대 초년 생활을 할 때 퇴근의 의미와 30대 퇴근의 의미, 또 이제 아버지가 되었을 때 퇴근의 의미가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갖고 계세요? 혹은 가지셨나요? 나이별로? 나이대별로요. 네. 예상 질문에 네, 제가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벗어나서 지금 네. 살짝 당황하고 말씀하시는 있는데. 거에 따라서 네. 제가 즉흥 지문이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죠. 20대는 퇴근의 의미가 어떤? 20대는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해방이 해방감. 컸던 것 같아요. 그냥 네네네네. 놀러 많이 다녔고요. 그래서 이제 막 술 먹고 놀고 막 이러다가 새벽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아침에 지각하고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나 고참들한테 혼나고 그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은행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한 몇 달 동안은 지점에서 근무를 했었어야 됐는데 지점장님 아침에 조회하고 있는데 그 뒤에 막 이렇게 열고 들어가 야 빨리빨리 다녀 이렇게 혼난 적도 있고 해방. 예, 30대 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뭐 이때부터는 이제 출근이죠. 퇴근은 곧. 아.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바톤 터치하고 이제 애랑 해야 되니까. 좀 주말에 그래도 예, 거의 못 쉬죠. 그렇군요. 애가 쉬어야죠. 자야 쉬는 거죠. 그럼 이제 자녀가 조금 크고 본인만의 시간이 조금 있는 요즘은 어떤 의미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시 출근이죠. 이제 작가 버전으로 출근을 해야 돼서. 그렇군요. 네. 글 읽고 자료 모으고 뭐 글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삶으로. 근데 네. 그러면 30대 때도 이제 육아를 하기 위해 출근을 하고 40대 때는 이제 글을 쓰기 위해 잠깐 출근을 하는데 40대 출근 좀 더 즐거우시죠? 어떠세요? 스트레스를 좀 창작에 해당되는 그 뭔가가 있으세요? 막 설레고 즐거우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브런치북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뭐 구독자나 아니면 조회수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흥행이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썼을 때가 오히려 마음 편하고요. 네. 이게 출간 계약서에 이렇게 계약서 하고. 사인하고 이제 입금 받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감이 사실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돈 받고 쓰는 글인데 이게 퀄리티도 있어야 되고 이거 그냥 허투루 쓰면 안 되니까 탈고도 뭐 이렇게 퇴고도 여러 번 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진도는 안 나가고 계속 그 책 속에 또 그 소소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또 책을 또 읽어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네. 있잖아요. 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아버지 이야기는 이제 그 조종사의 미역국이라는 편에 나오는 겁니다. 그 조종사가 사실 저희 아버지를 제가 일단 좀 오마주 했다고 할까요? 네. 아버지께서 사관학교 나오셔서 조종사로 계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대하셔서 지금 이제 뭐 은퇴하신 상태고요. 열심히 종교 활동하고 뭐 그러고 취미 활동하고 또 그러고 계시는데 그때도 아버지가 현역에 계실 때도 사실은 그 조종사 분들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아버지 그 조종사의 미역국
사실 조종사는 이제 그 조종사 출신이었던 지금은 은퇴하신 이제 할아버지의 그 일상을 다룬 건데 잘 못 벗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 과거에 내 어떤 그 동료였던 또 부하 군인 조종사가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도의적인 그런 책임감 같은 것들이 계속 여전히 남아 있으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책 안에서 성철이라는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아버지를 오마주 하셨다고 하니까 좀 낭독을 해드릴게요. 성철은 요새 부쩍 옛날 일을 회상하는 일이 잦아졌다. 일에 몰두해서 하루를 바쁘게 살아왔던 나날들을 뒤로하고 나니 이제는 여유로워진 일과 속에서 생각에 잠기는 때가 많아진 것이다. 한때는 빨간 마우라를 목에 두르고 라이방 선글라스를 쓴 멋진 사나이의 세계에 도취하기도 했었고 진급을 거듭할수록 군 생활에 깊이 적응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이라는 핑계로 가정을 뒷전으로 미루기도 했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곁에서 촘촘하게 지켜보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버렸다. 어느새 아이들이 훌쩍 커서 더 이상 아빠에게 놀아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띵한 느낌이었다. 잘 따르던 후배 이중희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날 비행해서 자신이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겠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그렇게 성철은 과거를 곱씹으며 오늘도 하루를 보낸다 하면서 여기에 나온 이제 미역국, 이분이 찾는 미역국 정찬이라는 곳이 또 이제 나와 있어요. 이 미역국집을 또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거기는 그 저쪽 남부터미널 쪽에 있는 그 예술의 전당 맞은편에 있는 집이에요. 가보셨어요? 아니요, 와보셨어요? 그러셨구나. 이 집 정말 맛있죠. 정말 맛있어요. 유명하죠? 네. 맛있는 집이에요. 저는 거기서 전복 미역국이 제일 좋더라고요. 전복이 진짜 신선하고 이 주먹만한 게 2마리가 들어있어요. 생으로 이렇게. 그래요? 예, 완전 이게 뭐냐면 몸도 힐링되는 느낌이 딱 됩니다. 그리고 참기름 향이 싹 도는데 미역국이 진짜 너무 가보고 맛있어요. 싶네요. 너무 또 맛있어요. 가보셨다고 하니까. 너무 그래서 이제 맛있어요. 조종사의 미역국, 이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 퇴근의 맛을 읽다 보면은 열심히 일해온 그 사람들만의 어떤 피로와 체념, 어떤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감각이 느껴지는데, 작가님도 이제 근무를 쭉 하시면서 번아웃 같은 것도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거 없으셨어요? 있었습니다. 요거 제가 좀 준비한 슬라이드가 네. 있는데. 또 직장인이라면 한두 번쯤은 또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머!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상 받은 거예요. 이게 20대 때인가요? 30대 때입니다. 30대 초반. 상 받은 때. 거? 근데 이제 이게 상 받는데 얼굴이 헬식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병원에도 입원하고 과로나 이런 걸로 입원도 했었고 사실 이때 너무 힘들어서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약물 과다 복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살 시도가 이제 됐었죠. 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와 중압감과 뭐와 이런 것들을 제가 못 버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학교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대학교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외국계 은행 본사에서 이렇게 일한다는 게 굉장히 그 업무에 대한 그 강도도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또 외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이비리그 뭐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저는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 쌓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다음엔 내가 진급하겠지 어쩌겠지 그러면 나의 10년 후에는 내가 여기에 부서장이 되고 임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꾸면서 막 달려가면 저기 아이비리그 어디 대학 나온 어디 출신 애가 와갖고 나보다 나이가 젊은데 툭 하고 부서장으로 앉아요. 이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부장이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스트레스는 받고 또 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갈아놓고 집에 오면 또 이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로 오니까 네. 이제 그 간호사 편에서도 이제 나온 것처럼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가족들한테도 건강한 영향력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투고 그러다 보면 다투는 모습도 애한테 보여주면 또 마음 아프고 막 이렇게 악순환이었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또 잘 살아보려고 투자했던 사업 어디다 이제 투자한 것도 이제 말아먹고 막 네, 이래. 네. 그러다가 이제 술 한 잔 먹고 이제 그때 즉흥적으로 약을 이제 그런 네, 시기가 네. 또 번아웃도 오고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또 이제 제2의 인생으로 회사 일도 하시면서 네. 작가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 우리 작가님을 붙잡아 준 것도 음식이었나요? 아니면 그때는 무엇이었나요? 그때는 그냥 어떻게 살아났나 생각을 해보니 네. 그냥 뒀던 것 같아요. 너 어디까지 바닥으로 떨어질 건지 한번 그냥 둬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재발견하는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은 뭘 했을 때 기분이 좋고 네. 뭘 하는 걸 좋아하고 뭘 했구나. 근데 그때 굉장히 놀랐던 건 난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살아왔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던 거예요. 그냥 정해진 이 길대로 학교 졸업하면 취업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나이 됐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애 낳고 그냥 이 순서대로만 살아왔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뭘 좋아하고 뭘 또 싫어하고 어떤 걸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고 이런 걸 이제 그때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힘든 시기가 됐을 때 뭐 어떤 뭐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심리 상담을 받거나 종교의 힘을 비르거나 이거는 다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네. 뭐 이렇게 의사들이 약을 쓰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약이든 어떤 치료 방법이든 그것도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어야지만 그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가 사실은 그런 시간들을 그냥 그래서 방황의 시간을 그냥 일부러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당시 붙잡아 준 거는 레리비네요. 그냥 냅분 그렇죠.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걸 기다려준 가족들이 진짜 그렇죠. 고마운 거죠. 언젠간 저놈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겠지. 그리고 이제 조금 지켜봐 준 거죠.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그렇죠. 맞아요. 와이프도 그렇고. 네. 그러면 이 책을 쓰실 때 이 과정 자체가 어떠셨어요? 행복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브런치에만 글 쓰고 할 때는 좀 괜찮았는데 계약을 하고 정말 내가 작가다 요 이 땅 했을 때 어떻게 회복의 시간이셨어요?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몸은 고된데 재밌는 오, 뭐 예, 예.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래 진짜 그러면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제 계약금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공짜 글을 쓰는 게 아니니까 자료도 더 많이 모으고 더 계획도 하고 사실 요런 거 보시면 제가 막 이게 준비했던 것들이에요. 1시간 반짜리 버전에는 이런 것들 다 세세하게 소개가 되는데 각 편별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디 가서 뭐 해야 되고 하는 것들 표로 다 일람을 해놓고 그리고 이 책 안에 이거를 목차 구성을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짜기 위해서 인구 통계를 직업별로 다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목차를 짤 때도 조금 정교하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1, 2, 3편 같은 경우는 되게 흔한 직업들, 인구수가 많은 흔한 직업들을 앞쪽에다 포진을 시키고 뒤쪽으로 갈수록 가족 구성원 내에서 볼 수 있는 아까 나왔던 엄마, 그다음에 뭐 은퇴한 조종사 이야기, 그다음에 고등학생 이야기 이런 것들은 뒤쪽에 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이런 직업의 일상은 어떨까 하고 호기심을 가진 눈으로 들여다보실 수 있는 뭐 그런 직업들, 그러니까 뭐 수의사나 또 버스 기사, 뭐 이런 분들 주로 가운데다 포진해 놓고 뭐 이런 것들 다 그 통계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계획을 다 이제 목차도 다 맞아요. 계획을 짜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브런치에다 막 이렇게 쓸 때는 룰루랄라 이러고 쓰다가 이제 사인을 하고 나서니 이거 그냥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막 좀 더 정교해야 될 것 같고 뭐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목차 순서도 이렇게 바꾸고 뭐도 하고 네 이런
그 과정을 했죠. 그럼 퇴근 후에 이제 작가 그림 형제 말고요. 인간 김호성으로서 네. 지키는 어떤 루틴이 있으세요? 퇴근 후에 난 요것만은 좀 잘 지켜야라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 주로 그냥 읽기, 쓰기, 생각하기 저는 요게 굉장히 루틴이세요? 중요한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어떠한 점.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읽기는 어떻게? 쓰기, 생각하기. 읽기는 사실 쓰기 때문에 많이 못해요. 요새. 원래는 1년에 한 100권에서 한 120권 정도 읽었거든요.